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액이 180억 1천만 달러, 수입액이 9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6%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월별 ICT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을 품목별로 보자면 반도체가 96억 4천만 달러로 전체 ICT 수출액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증시 개폐장이 각각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개장 시간은 종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지고 장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1시간씩 연장되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 역시 1시간 연기된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파생 상품 시장 역시 개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단 주식 및 금리 상품은 개장과 장 종료 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반면 통화 상품, 미국 달러 플렉스 선물 및 금 선물은 개장 시간만 1시간씩 연기되고 야간 시장도 개장을 1시간 수년하나 장 종료 시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월 청년 실업률이 8.6%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8.6%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8.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21.7%로 이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년 전보다 27만 9천 명 늘어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에서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뒤 올 4월 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높인 바 있습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며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 마진을 높인 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장도 어제, 그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키맞추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 코스닥 시장 급등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급등 어제 이어서 또 나오는데요. 770선까지 뚫고 올라갔고요. 800선까지 이제 30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주목하자, 우량주들을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 큰 폭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수도 큰 폭의 상승을 덩달아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비롯해서 MSCI 지수 편입으로 신라젠 주가 이틀 연속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엔터주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과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피가 올랐던 부분에 비하면 아직도 코스닥은 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 날짜를 보면 8거래일 동안에 거의 9% 가까운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열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춤하고 있는 코스피는 어떨까요? 이러다가 2,500선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슈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일단 하루하루는 관망하는 심리가 강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세제 개편한 결과가 미국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될 텐데요. 그때가 돼야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어렵고요. 코스닥은 잘 달립니다. 잘 달리는 말을 잡아야 될지,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해진 코스피 시장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520포인트대입니다. 2,521.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닷새째 지금 하락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고요. 약보합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소폭씩 빠지다 보니까 어느새 2,520선도 위태위태한 모습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2,524포인트 장 고점이고요. 저점은 2,512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2,510선도 장 초반에 위태위태했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여전히 팝니다. 1,044억 원 팔고요. 개인이 지금 소폭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37억 원 매도하고요. 오히려 기관이 지금 810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어제 살짝 반등 나오다가 오늘 또 하락하네요. 현대차는 16만 원 지지를 받고요. LG화학도 지금 3,500원 소폭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 화학, 철강 업종이 좀 어려운데요. 포스코가 3.6%나 빠지면서 3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1% 빠지고요.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름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40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삼성생명 소폭 하락하고요. 나머지 한국전력, KB금융, 신한지주, SK 올라가는데 특히나 지주사 SK가 오늘 4.71%나 올라가면서 30만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72포인트대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라왔고요. 2%가 넘는 급등이 오늘도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정말 무섭게 불기둥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지속적으로 또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초반 755포인트대부터 현재 772.39포인트 계속 올라옵니다. 2%가 넘는 지수 상승 시원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데 기관이 2,356억 원, 외국인은 1,149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전주체 오늘 매수합니다. 개인은 3,30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인은 이어서 계속해서 지수 상승할 때마다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봐야 될 텐데 보시면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정말 시총 1위주 셀트리온이 8% 가깝고요. 상승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15% 가까운 상승입니다. 시총 상위주에는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도 지금 10만원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CJM도 2.33% 올라갑니다. 티슈즌이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7.25%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엔 소폭 빠지고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9.78%나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오늘 보톡스 관련주만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파라다이스, 코미팜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 역시 중국 관련주로 27,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신고점 높여가고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이 파라다이스도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주 20만원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휴젤은 그래도 0.75%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시총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3.68%. 어제 하루 거래 급등 종목으로 지금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오늘 해제가 되면서 바로 또 급등 나옵니다. 포스코 캠텍 2% 올라가고요. 펄어비스도 어제 하루 쉬고 오늘 5.32%나 올라갑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3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원이나 오늘 빠져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 조금 전에 파라다이스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쉼 없이 올라가는 모습. 코스닥이 또 많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덩달아서 더 올라가는데 힘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중국 관련주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고 지금쯤 괜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처 총리의 회견과 다음 달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확실히 중국과의 관계는 정상화 기로에 들어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드 관련 문제는 해결이 아닌 봉인 또한 봉합이라는 점에서 차후 북한 관련 이슈가 불거질수록 다시 한번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향후 관련 이벤트도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짧게 끊어가는 것이 당분간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스 상단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을 했던 구간이 지금 깨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정세 자체가 왕자들 문제도 좀 있고요. 어수선해지면서 그런 것 같은데 중동 쪽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중동 문제는 두 가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먼저 사우디 왕자의 난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형제 상속 제도가 최근 들어서 장자 상속 제도로 바뀌면서 나타난 일종의 권력 쟁탈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갈등이 무력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측면도 있고요. 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한 이후에 보다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사우디의 왕자의 난과 중동 종파 갈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만약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계통이 오펙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타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내부의 권력 쟁탈전은 전 세계 유전의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사우디로 인한 공급 차질, 불안감이 확산될 소지가 있고요.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근의 국제유가의 급등은 이러한 부분이 연장선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국내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코스닥 상승은 그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주춤한 사이에 지금 772포인트까지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흐름들이 좀 과열 양상이다라는 오늘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된 겁니까? 최근 증시 모습, 우리 증시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잠시 좀 주춤한 사이에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70포인트 위에 올라섰고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 반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최근 코스닥 반등의 주 원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의 주도주의 변화는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월말 통화정책을 앞두고 나타나는 일련의 수급 변동으로 최근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한 해 동안 IT에 편중된 대형주 중심의 플레이가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후 정책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코스닥의 반등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중장기 흐름에서 말씀드리자면 주도주는 IT 관련 대형주라는 점을 여전히 큰 포트에서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이벤트들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또 변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다음 주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1월 23일에 예정돼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의사록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10월 FOMC 의사록이 예정돼 있고요. 밤 9시 30분경에는 10월 22일, 즉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최근의 발언, 또한 최근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파월 의장 선임 등과 연불해서 연준 위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FOMC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없었지만 이후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연설 릴레이에서 보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발언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과연 어떤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 22 의사록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9월까지 양적 완화 규모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드라기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0월까지는 양적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번 22 의사록을 통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코스닥보다 코스피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표님한테. 일단은 코스닥은 잘 가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실적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다 이야기 나오고 잠정치 나오고 성과가 어땠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모멘텀이 없고 실적장 끝나다 보니까 코스피가 정말 힘이 없이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게 쌓이니까 또 꽤 되더라고요. 코스피 지금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글로벌 유동성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좀 혼조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 먼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것을 가늠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 또 사줄 것인가 이걸 가늠을 하는데 11월 초에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도 그다지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약간 좀 요새 흐름이 좀 약간 이상한 것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도 유가 중심으로 원자재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좀 약해져야 될 것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것이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상품 시장이 같이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도 당연히 덩달아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95 넘어선 이후에 지금 좀 하락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단기 고점 형성한 듯한 그런 흐름이지만 9월에 비교하면 아직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94달러를 전후로 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죠. 아직도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유가가 그 저점이 9월이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45달러에서 57.9달러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똑같이 9월부터 여태까지 올랐다가 또 조정을 같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반된 흐름을 보여야 될 상품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한다면 자산시장의 긍정적 흐름이긴 한데 이러한 동반 흐름이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지 이머징 마켓 시장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뭔가 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머징 마켓 시장이 그래서 11월 수익률을 보니까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MSCI 이머징 마켓 ETF 11월 수익률 어제까지로 놓고 보면은 0.8%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는 만약에 2020포인트, 지금 2020.44포인트인데 202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1월에 0.1% 정도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다.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지난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체감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유동성하고 이때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11월 옵션 만기일 이후로 수급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따져보니까 만기 이후에 거래소 쪽에서 며칠 안 되는 사이에 3,787억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이 그대로 코스닥 쪽으로 2,400억 매수하는 그렇게 움직여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쏠림 현상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코스닥 시장과 무관하다. 그냥 단기적인 투기적 흐름이 이어지겠다. 이렇게만 볼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래소 쪽에서 또 하나 살펴본다면 화생상품 쪽의 그 포지션이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22,000 계약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풀어주는가 이것을 좀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 투자자분들도 파생상품 쪽, 거래소의 파생상품 쪽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옵션 쪽을 보더라도 변동성 확대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방적으로 하방 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는 모습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환 쪽에 우리가 흐름을 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내 환경 요인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안정되고 원화 절상 흐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점대를 1110원대에서 형성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좀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이쪽도 한번 파생 상품 쪽을 보면은 외국인 달러 선물 쪽 매도가 10월 이후에 매도 포지션이 한 7만 5천 개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가 반전되는 그런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지수 선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달러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어느 정도 크리티컬 레벨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강세 전환할 수 있는가 거래소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본다면 환율이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또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반등 탄력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환율 쪽에서의 움직임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20일 이평선이 2520.80포인트인데 지금 장중에 이탈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종가상으로 회복을 하고 끝내는가, 아니면 계속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그나마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그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부정적 시그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오늘 종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을 지금 뭐 면밀하게 짚어주셨고요.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2520포인트 오늘 종가 잘 확인하자,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부진하고 코스피가 이렇다 할 말씀해 주신 대로 모멘텀이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코스닥으로 돈이 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상대적 강세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다른 또 모멘텀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매력적이어서 더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3분기 기업 실적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었던 그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들하고요. 또 기업 실적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선 그런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대형주도 뭐 선 조정을 받고 조용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잠깐 나타나다가 코스닥 시장의 쏠림 현상이 최근에 아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10월 24일부터더라고요. 어제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11월에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닥 쪽이 77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지금 772포인트인데, 뭐 11월 상승률이 11%가 넘더라고요. 11.17%. 그리고 거래소의 중소형 업종 종목들도 1.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중소형자하고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 배경을 살펴볼 때는 저는 펀더멘탈 위주로 좀 계속 보고 싶은데, 이 11월 실적 발표가 사실 보통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11월 중반 정도까지로 이어지죠. 11월 들어서부터 발표를 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늦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4일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 쪽이나 코스닥 강세 이쪽의 포인트를 바이오 제약만으로 이렇게 좀 놓고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기존 주도주 성격하고 더불어서 IT나 유통업종 쪽도 동반해서 상승한다는 점, 물론
상승률 자체는 제약바이오 쪽이 엄청난 것은 사실인데, 뭐 100% 넘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10번째였던데도 5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이외에 파라다이스나 뭐 SK 머티리얼스, 포스코 캠텍이나 GS 홈쇼핑 같은 그런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도 있고 또 바닥에서 턴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오 제약만의 상승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투기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이제 10월부터 11월 건너면서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나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일 경우에는 상승률이 원래 높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적 발표를 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에 내년이죠. 중소형주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대형주가 약간 상승이 탄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이익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익이 증가되는 그 속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이번에 어떤 단기 시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뭐 토대로 해서 향후에 투자 전략 가져가 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대표님?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나눠서 보면은요. 예. 이게 상반된 흐름이니까요. 거래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 쪽의 흐름과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쪽 흐름, 이쪽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기보다 이 거래소 업종 ETF 쪽을 관심 갖자는 얘기가 이제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ETF 얘기는 거래소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스닥 쪽도 한번 ETF 쪽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큰 상태라는 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150 ETF의 편입 종목을 보면은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휴젤 이런 종목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는 알고선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또 있습니다.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 대금이 2위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이고 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거래가 많거든요.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150에다가 코스닥 선물을 한 30%가량 편입시킨 것이 레버리지 종목이라는 점. 그러면 코스닥 금액률이 원래 높은데 그 레버리지 수익률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 지금 올라오는 게 엄청나듯이 한번 빠지면 엄청날 수가 있다라는 점도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보인다라면 코스닥 쪽에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약간 가역근에 들어섰고 대형주와의 바벨 전략을 지속하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의 전략들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